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부의 강공에도 의사들의 반발은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응급실 운영을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면허 정지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정부의 엄포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은 없어 보입니다. 저와 제 친구들은 복귀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될수록 오히려 마음 편해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 이게 합리주의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적으로 임용 절차를 밟은 병원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에도 나섰습니다. 병원이 정부의 지침을 따르며 반헌법적이고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더해 새로 들어와야 할 인턴들까지 대거 임용을 포기하고 나서면서 서울의 주요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종합병원이 다 지금 올스톱이 됐대요. 한 5달이고 4달이고 기다려야 되니까 다른 데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지방의 주요 병원들을 중심으로는 전임의들의 이탈 움직임까지 감지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수들과 함께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을 지켜온 전임의마저 병원을 떠나면서 일부 지방 국립대병원은 응급실 운영 파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응급실에서 만약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가능한 병원들을 알아봐주는 전원에 대해서 총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태가 더 커질수록 의료 현장의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년차에서 4년차 9,970명 중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가 9,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에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사전 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는데요. 정부는 주동 세력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법적 절차도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가 본격화된 가운데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운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통하여 각 대학들이 교육부에 신청한 의대 정원 신청 규모가 당초 2,000명대 수준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3,000명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의대 교수 학생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학내 갈등이 우려되는데요. 학사 운영 차질로 강의실은 개점 휴업 중입니다. 의대 증원 신청 규모가 정부의 목표치 2,000명 선은 물론 지난해 사전조사 수치를 훌쩍 넘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수도권 13개 대학은 930명을 늘려달라고 요청했고 비수도권에선 강원대 150명, 충주 건국대 120명 등 대규모 증원 신청이 나와
총 27개 대학들이 2,400여 명 증원을 원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신청은 마무리됐지만 논의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전국 의대 학장들이 모인 단체 측은 학장들이 정원 신청 연기나 증원 규모를 제안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과 전공의 제재에 반대해온 의대 교수들의 반발도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대부분 의대 교수는 학교에서 강의와 병원에서 진료를 동시에 하는 겸직 신분인 경우가 많은데 겸직 해제를 요청해 진료하지 않는 방식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서류 검토 후 선정 기준을 정한 다음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2,000명 범위 안에서 대학별 정원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과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개강을 했지만 본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교 측은 우선 휴학 신청 마감일까지 학생들을 결석 처리하고 사태가 길어지면 추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개강을 추가로 연기하는 등 대처에 나섰습니다. 다만 2학기 학사 일정을 고려하면 개강을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당분간 진통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미 대선의 분수령으로 꼽히는 슈퍼 화요일 후보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각 압승을 거뒀습니다. 사실상 후보 자리를 굳히면서 두 사람은 오는 11월 열릴 대선 무대에서 4년 만에 재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열린 슈퍼 화요일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This is a big one. And they tell me, the pundits and otherwise, that there's never been one like this. There's never been anything so conclusive. This was an amazing. 이날 공화당은 전체 대의원 수의 35%가 배정된 캘리포니아 등 15곳에서 경선을 치렀습니다. 대선 후보로 확정되려면 전체 대의원의 과반인 매직 넘버 1,215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날 압승을 거두면서 빠르면 다음 슈퍼 화요일인 12일쯤 매직 넘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같은 날 미국령 사모아 등 16곳에서 경선을 치른 민주당에서도 사실상 맞수가 없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무난하게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대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건 오는 7월에서 8월 전당대회를 통해서지만 이번 슈퍼 화요일을 계기로 일찌감치 본선 대결 구도가 짜여진 분위기입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오는 11월 열릴 미 대선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된 겁니다. My poll numbers, the last 5 polls you guys don't report, I'm winning. 5 in a row. 한편 지난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관심을 끌었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만 올렸을 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표명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미국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됐지만 두 사람은 민심 이반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의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는 지난달 미시간주에 이어 지지 후보 없음 표가 속출했는데 가자 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한 바이든 대통령의 항의하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당내 반 트럼프 정서를 다시 확인했는데요. 트럼프의 압승과 대선 후보 확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아닌 다른 후보에 표를 던진 겁니다. 실제 경쟁자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에게 표를 준 유권자 절반 이상은 헤일리에 대한 지지보다는 트럼프에 대한 반대였다는 것이 출구조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할 수 있고 간다면 할 수 있게 되시면
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이 전 장관을 출국 금지한 바 있는데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은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고위공직자수사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수사 결과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장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결재를 했다가 이후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다시 검토를 지시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상대로 경찰에 이첩된 사건이 국방부 검찰단의 회수, 재검토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의 소환 조사는 주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이며 출국 금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수처 측은 이 전 장관이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며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선 최종 결정 기관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장관이 출국 전 소환 조사를 받고 수사 협조를 약속한 것은 출국 금지 해제를 위한 수순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전 장관은 이미 주재국 동의 아그레망을 받고 외교관 여권도 발급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의 미국 송환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미국보다 빨랐다는 권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도영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5일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를 결정한 원심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데 따른 겁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이 지난해 3월 27일 제출한 공문은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인데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8일 한국 법무부에 공문이 도착하기에 앞서 24일과 26일에 이메일로 송부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두 나라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길 희망해왔습니다. 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을 받은 이후 사흘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며 변호인단이나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며칠 안에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국 결정의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법무장관의 판단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장관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며 권 씨의 미국 인도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한 정리와 함께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